자, 보시죠. 다음 이제 책 266쪽입니다. 266쪽에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리모델링 말 복잡하니까 저 역시 저 뒤에 강의 노트부터 보고 오시죠. 강의 노트에 293쪽이요. 293쪽에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아래 5-6번이죠. 재건축에 대비되는 거고, 재건축은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죠. 리모델링은 전부 철거가 아니라 일부라도 남겨두는 겁니다. 대부분 일부 조금을 남겨두는 거고, 기둥은 남겨놓고 나머지 다 철거하고 올리는 게 대부분이죠. 리모델링이요. 그 공동주택 리모델링 단독주택이야 개인이 허가받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따로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없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수선 리모델링도 있고 또 하나는 증축 리모델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도 대수선 허가받아야 되죠. 증축 허가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대수선 리모델링 허가받아야 되고 증축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되죠. 대수선이요. 10년 지나면 할 수 있고 증축 15년 지나면 할 수 있고 면적 1.3배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면적 1.3배만 할 수도 있고 면적 1.3배 세대수 1.15배가 늘릴 수도 있습니다. 1.3배 1.15배만 할 수도 있고요. 1.3배, 1.15배 그 범위에서 위로 올릴 수 있는데 3계층, 2계층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 기둥을 쓰는 거니까 많이 올릴 수는 없습니다. 옛날 아파트가 컸으면 기둥도 컸을 테니까 3계층까지 올릴 수가 있고 옛날 아파트가 작았으면 15계층, 14계층으로 나누는 거죠. 작았으면 조금만 올리라고요. 이런 식이 되고 다음 쪽 보시면 294쪽이요. 세대 증축 리모델링을 보시죠. 기존 294쪽 제일 위에 표요. 세대 증축 리모델링. 기존 1000세대가 있습니다. 모두 100제곱미터씩 합계 10만 제곱미터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면적 1.3배까지 늘릴 수 있죠. 13만 제곱미터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294쪽 제일 위에 있는 표고요. 그 다음에 13만까지 늘릴 수 있는데 세 칸 중에 첫 번째 칸 1000세대가 130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허가받아서 허가 신청 넣어서 리모델링 허가받아 리모델링 하면 되죠. 두 번째 칸요. 1000세대가 129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12만 9천 1000이 남았죠. 100제곱미터씩 10채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리모델링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받아 리모델링 하면 되죠. 세 번째 칸요. 1000세대가 115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11만 5천 15,000이 남았죠. 그래서 150세대 100제곱미터씩 150세대를 추가로 더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이 아닌 거죠. 7번 보시죠. 집 없던 곳에 30채 이상 새로 건설하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집 있던 곳에 30채 이상 추가 건설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경우는 리모델링 허가가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는 거고 5-7번 리모델링 주체 리모델링을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리모델링에 대해서요. 단지 1000세대 개나리 단지가 있다고 치죠. 만약에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죠. 아파트 단지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절차를 진행을 해서 리모델링 하고 싶으면 허가 받아야 되니까 허가 신청을 넣어야죠.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넣어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물론 또 이제 이 곳곳에 다 깔려 있는 거죠. 그게 세대수 증가형으로 세대수 증가형으로 30채 이상이면 리모델링 허가가 아니라 뭘 받아야 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이 자체로 있고 또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모든 곳에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일부 찬성, 일부 반대입니다. 일부 찬성, 일부 반대이면 일단 리모델링 추진기구를 만들어야죠. 리사모. 리모델링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고 여기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공자가 보면 뜨겠죠. 뭐 그래서 등등등 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인가받은 때부터 몇 년 안에 허가 신청 들어오라고요. 2년 안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리모델링 조합을 만드는 설립인가 요건과 그다음에 허가 신청 요건이 다르다고요. 제일 오른쪽 끝에 리리삼이 있죠. 리리삼. 이 뜻을 기려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릴리리아 리리삼 그런 노래도 이제 이런 뜻을 받아서 만든 게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려면 리삼인 거죠. 리리삼입니다. 리리삼. 조합 만들 때는 얼마고요?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고 리모델링 허가 신청. 리모델링 허가 신청 허가가 떨어지고 리모델링 할 때 전부 철거를 아까 99% 철거를 하잖아요. 기둥만 남겨놓고 모든 집을 철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단지 철거하게 해주세요. 신청이죠. 뽀개기 신청. 단지 건물들을 다 뽀개는 거라고요. 3이니까 얼마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리모델링 조합 만들 때 3분의 2 리모델링 허가 신청 때 4분의 3 그러니까 지금 그 각 단어들이 다 이렇게 그려져야 뭐 숫자도 연결이 되죠. 아무튼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리리삼인 거고요. 다음에 5-8번 리모델링 위한 시공자 선정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 칸 주택 건설이 아니죠. 여기는 건설이 아니라 리모델링입니다. 주택 건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초점이죠. 그래서 건설이 아니니까 공동시행 이런 표현 자체가 틀린 거고 리모델링 조합이 대수산 증축 리모델링 하는 거죠. 공동 표현 시행이 아니라 시공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돈 주고 업자를 선정하는 거죠. 돈 주고 업자를 선정하고 그때는 비리를 막기 위해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있습니다. 다음에요. 뭐 왼쪽 그 네 칸 중에 세 번째 칸은 그냥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써놓은 거고 그건 초점 아니고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아직은 안 봤습니다만 사업주체 7가지 중에 주택조합이 있고 주택조합 중에 주택을 건설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주택을 건설하는데 지역조합, 직장조합이 주택을 건설합니다. 근데 그 조합은 민법에 소유, 단독소유, 공동소유의 합유, 공유, 총유에 가까운 그 조합입니다. 종중과 같은 거라고요. 인격이 없는 거죠. 인격도 없는데 첫 번째 칸 단독 시행한다고요? 걱정된다고요. 걱정되니까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두 번째 칸요. 주택조합이 인격도 없는데 주택을 건설하겠다고요. 걱정되죠. 그러니까 주택건설 전문가, 뭐 전문 업체, 등록사업자,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실제로 첫 번째 칸 단독 시행한 경우는 실제로 한 건도 없고요. 있는 경우들 다 공동 시행으로 해왔습니다. 이때는 등록사업자, 건설회사가 이미 국가에 등록을 하고 국가의 관리를 받고 있으니까 조합이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 이제 주택조합에서 보시고 네 번째 칸 리모델링은 주택 건설이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책 다시 이제 앞으로 오시죠. 책 보시면 책의 266쪽이요. 266쪽에 제3절 리모델링 동그라미 1번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학제 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억 대수선 여기는 안 써져 있고 따로 써져 있습니다만 10년 경과 10년 지나야 대수선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요. 동그라미 니은번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일부터 15년 괄호 넘어서 이 경과 낸 공동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 면적 30% 이내에서 괄호 넘어서 증축하는 행위 뒷문장 빼고요. 그래서 그냥 말은 많지만 15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 30% 증축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전부 다죠. 동그라미 디귿번 위 니은에 따른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1.3배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하 즉 세대수 1.15배까지 세대수 증가는 증축,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A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최대 3계층까지 붙일 수가 있고, 옛날 기둥을 쓰는 거니까 너무 많이 붙일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 경우에는 최대 2계층까지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가 초점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지문으로 한 번 나왔는데 그래도 보시죠. 동그라미 3번 주택법 공동주택 리모델링 경우 도시정비법 규정을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 재건축 표시하시고 거기다가 전부철거 쓰시고요. 재건축은 전부철거, 리모델링은 일부 존치 하는 거죠. 전부철거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 경우에는 주택법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없다가 되죠. 그렇게 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부라도 남겨두고 쓰는 건데, 안전진단을 했더니 이건 찔끔도 남겨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전부철거 재건축으로 간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붙이는, 기둥을 놔둔 채로 붙이는 증축 리모델링을 당연히 허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어만 아시면 되죠. 동그라미 4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다음 동의를 얻은 후 시장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허가에다가 그냥 리모델링 다 쓰시거나 리 허가 신청 쓰시고요. 리 동그라미 허가 신청. 그럼 여기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 요건입니다. 리리 3 여세요. 7번 보시죠. 리리 3이라고요. 조합 만드는데 3분의 2. 리모델링 허가 신청, 뽀개 신청 때 4분의 3입니다. 즉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을 리모델링 하려면 그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리모델링 허가 신청 때는 4분의 3이라고요. 75% 4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동그라미 5번 리모델링 특례 생략하고요. 다음에 그 아래 박스 아래 손가락 표시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가 시장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리모델링 하려면 당연히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되고, 왼쪽이요. 일부 찬성, 일부 반대면 추진기구 리3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진행을 하거나 전원 찬성이었으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진행을 한다. 이와 같이 리모델링 하는 경우 설립인가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부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여기는 건설이 아니죠. 있던 집 손대는 거니까 공동시행이 아니라 돈 주고 일을 시킨다고요. 지금 셋째 줄에 시공자로 선정한다. 그 언저리 오른쪽 알기 잘에다가요. 건설 X, 공동시행 X, 건설이 아니라고요. 건설이 아니니까 공동시행도 아닙니다. 돈 줘서 일을 시키는 거죠. 셋째 줄 시공자를 선정한다.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해야 된다. 부정 비리를 막기 위해서요. 단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을 정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유예상 경쟁입찰 앞서나 입찰자 수가 해당 경쟁입찰 방법에 정하는 최저 입찰자 수에 미달하여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손가락 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모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1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시의 방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손가락 대도시의 시장. 그런데 괄호에 있는 대도시가 아닌 시 표시하시고요.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디 정비 기본계획과 비슷한 거고요. 그
크게 뭐 너무 깊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이제 줄여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요. 그러니까 이쪽 세대수 증가형에 대한 대책이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고, 그러니까 정비 기본 계획과 비슷한 흐름이라고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대도시 시장 세우고, 소규모 시장 경우에는 도지사가 세우라 그러면 세우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없으면 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가 직접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대도시 시장도 소규모 시장도 그러니까 어디로 할까요? 충남으로 하죠. 그러니까 충남, 천안시 시장도, 충남, 그러니까 아산시 시장도 올리라고요. 지 윗사람이 누구예요?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시니까 도지사에게 올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지간한 경우는 대도시장은 스스로 결정하는 게 많은데, 뭐 여기서는 대도시장, 그러니까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있고, 뭐 거기까지는 너무 초점 아니니까 뭐 그런 이런 자리가 초점은 아닌 거죠. 관청 누구한테 도장 받냐 그런 건 초점 아니니까, 큰 초점 아니니까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10년짜리 계획 당연히 5년마다 검토하는 거죠. 절차요. 절차, 도시군관리계획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절차가 뭐고요? 기초조사, 조사하고, 그다음에 6글자 주민의견 정치 공람하고, 그다음에 의견 듣고, 그다음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만 아시면 되는 거죠. 2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을 포함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장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며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의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뭐 다음에 이제 준용 빠져 있는데요. 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도시군관리계획 절차하고 똑같다고요. 절차는 똑같다 하는 겁니다. 절차는 신경 쓸 게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네, 앞에 있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별표 하나짜리,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도장 찍었는데 아는 짓이 아니더라고요. 내 거 빼 할 수 있죠. 당연히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거 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은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고요. 양괄호 2번에 둘째 줄, 양괄호 2번에 둘째 줄 전체 600세대 이상 단지를 아까 각 공구마다 몇 세대로 끊어서요? 300세대 이상으로 끊어서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렇고요. 양괄호 3번 착수기간이 이제 또 따로 요것만 따로 있는데, 주택법은 착수가 5년입니다. 뭐 건설회사들 엄살들 심하죠. 봐주세요. 엥엥엥엥엥 5년입니다. 양괄호 3번 주택건설 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자는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인 경우에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사선거고요. 또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시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저희 이제 절차에서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착수를 해야죠. 착수인데, 그 승인을 받았는데요. 주택법은 뒤에 보겠습니다만, 이 단지에 대한 공사가 5년이라고요. 단지를 쪼개서 합니다. 쪼개서 할 때, 첫 공구 역시 몇 년이라고요? 5년이죠. 5년 안에는 착수해야 된다. 5년 안에는 착수해야 된다. 플러스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요 단지에서는 공구 분할해서 가고 있으면 여기를 착공했으면 나머지들은 또 착공을 해야죠. 나머지 몇 년은 입주한 사람들 몇 년은 참으시라고요. 2년은 참으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건물 지으면서 꿍깡꿍깡 가끔 들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2년, 또 여기서 2년, 또 여기서 2년, 6년 동안 꿍깡거리면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각각마다 2년 안에는 착수하라 라고 하는 거죠. 승인받았으면 1공구는 5년 안에 착공, 나머지 공구는 처음 착공 신고일부터 2년 안에는 착공해야 된다. 그래야 시간적 순서로 1공구에 아파트 들어서고 여기가 꿍깡꿍깡 공사 중인 게 2년은 참아라 라고 하는 거죠. 현재 주의 절차에서 다시 볼 거고요. 여기까지가 있고 이제 4절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이제 지우고요. 사업주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주택조합에 대한 게 있고 역시 강의노트 먼저 보고 있죠. 강의노트에 295쪽이요. 강의노트 295쪽 296쪽부터 보고 있습니다. 296쪽이에요. 5-12번. 주택조합 종류가 있습니다. 주택조합. 옆으로 4칸. 첫 번째 칸에 시군구에게 인가를 받는다가 있고, 아래로 4줄, 4가지가 있는 거죠. 원래는 일정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뜻을 모아서 인가를 받고, 뜻을 모아서 주택을 건설하는 게 초점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 일정한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설립 인가를 받고 뜻을 모아 주택을 건설하는 게 초점입니다. 가끔 어디 시외에 가다 보면 무슨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합니다. 또 아니면 무슨 공무원 아파트, 군인 아파트 등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시군구에게 인가를 받고 주택을 건설하는 걸 도와주겠다가 초점인데 전혀 다른 조합 2가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뜻을 모을 수 있으나 돈은 모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냐면 신고만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는 뭐가 아니에요. 건설이 아니라고요. 집을 지을 돈을 모을 수가 없다고요. 건설이 아니면 남이 지은 싸고 탄탄한 집, 저기 싸고 탄탄한 집 뭐가 있었고요. 국민주택이 있었죠.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겁니다. 다음에 또 전혀 다른 조합으로 리모델링 조합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은 역시 설립 인가를 받죠. 아까 리리 3이었습니다. 설립 인가를 받지만 여기도 역시 뭐가 아니라고요? 건설이 아니죠. 건설이 아니라 있던 집을 손대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리모델링이 뭐였고요? 증축 리모델링도 있고 대수선 리모델링도 있었던 거였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이다 아니다 이게 우선 가장 중요한 초점이고 이름으로 보면 4가지 경우로 보면 근데 이름으로 보면 직장 같지만 전혀 성격이 다른 거죠. 두 번째 칸요. 누가 참여할 수 있냐 하는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조합, 직장조합, 무주택 서민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 원래는 무주택 인부만 참여했는데 나도 끼워줘. 얼마? 85 이하. 좋아 너도 끼워줄게. 무주택이거나 85 이하이고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직장조합 역시요. 무주택이거나 85 이하이고 직장조합이니까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되죠. 신고 직장조합은 국민주택을 받는다고요. 국민주택 받는 거니까 누구만 받을 수 있다고요? 무주택자만 받을 수가 있죠. 무주택이고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됩니다. 리모델링 조합이요. 주택 리모델링이죠. 단독주택은 그냥 건축 허가받아서 알아서 하면 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이죠. 전세 쓴 사람이 집 철거를 결정해요? 아니죠. 집주인이 결정하는 거죠. 공동주택 소유자가 참여를 합니다.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리모델하는 게 대부분이죠. 입주자 대표로 갈 수도 있고 30채 이상 1000세대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할 수 있죠. 30채 이상을 뭐라고 하고요? 사업계획 승인받은 곳이라고 하는 거죠. 18집 살고 있습니다. 벽에 쩍 금가고 있는데 참아야 되나요? 아니죠. 30채 미만의 경우에도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 수가 있죠. 30채 미만을 뭐라고 하고요? 건축 허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칸요. 기본적으로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보셨듯이 18집 또 리모델링 조합을 만드는 거죠. 20명 이상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요. 이게 그 총유에 해당하는 그 조합이라고요. 총유에 해당하는 조합이니까 들락날락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교체 금지가 원칙. 예외 있습니다. 다음에요. 총유니까 그 덩어리 그대로 가야죠. 붙이고 안 된다고요. 신규 가입 금지가 원칙. 근데 그거에 대한 예외 있습니다. 예외가 뭐 거의 나온 적 없다가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자본주의죠. 정당한 재산권 다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뭐 껌 사고 팔 수 있고, 빵 사고 팔 수 있고, 아파트 사고 팔 수 있죠. 아파트 사고 팔니까 조합원주의 사고 팔 수 있게 된다고요. 뭐 매매 가능하다, 양도양수 가능하다, 뭐 교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기본인데고 나머지는 다른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건설을 하냐고요. 그 위에 있는 5-11 지역 직장조합 주택건설 절차. 그러면 이들이 주택을 건설하려면 일단 벡터를 지어보세 라고 이제 누가 뜻을 갖고 시작을 하겠죠. 벡터를 지어보세. 근데 뭐 친구들 톡닥톡닥 하면 안 되고 벡터를 짓겠다 라고 했으면 시군구에게 모집 신고를 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100명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꼭 100명까지 모아야 되는 건 아니고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몇 명 이상이면 되고요. 50명 이상이면 됩니다. 50명 이상에 대해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 이제 주택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그냥 집 없는 사람들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조합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집을 지으려면 땅바닥을 마련해야죠. 도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땅 확보하고 도면 떠서 바로 지네들이 건설을 할 수는 없죠. 30세 이상 건설하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어서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가 있죠. 팩트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돈 갖고 자기 집 지었어요. 그래서 50채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50채를 일반 분양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고 그렇고요. 그러면 정식 절차 들어오고요. 설립인가 받았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정식 절차 들어와라. 몇 년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 2년 안에는 정식 절차 들어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로 주택건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앞쪽이요. 295쪽 5-10번 주택조합의 장단점. 지금 책에 있던 그림이었는데요.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은 5-11 그림이었고요. 295쪽 5-10이요. 주택조합의 장단점, 장점. 자기 돈 갖고 집 짓는 거니까 통장 필요 없죠. 그 다음에 1순위, 2순위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중간에 빼먹는 업자 없죠. 일반 분양주택보다 좋은 호수 배정. 우선 50채 자기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일반 분양하니까요. 동호인, 동일직장 등 여러 가지 용도로 가능하다는 게 지역에서 직장에서 조합을 만들 수 있다. 단점, 주택조합 가입 요건을 구비하죠. 지금 여기 있었던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지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은 이제 무주택이죠. 아무튼 90초가 주택, 85초가 주택 소유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에서 어긋나게 되니까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돈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자기 집 마련하는 거니까 대규모 단지는 어렵고 사업 지체 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계속 서로 같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니까 갈등이 계속 있을 수 있죠.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올라가세요. 5-9번 사업 주체 7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표 아래 해설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한 후 주택조합이 직접 주택건설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주택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 주택조합 사업의 방식은 아래 2번째 방법으로 추진을 합니다. 아까 첫 번째 방법이요. 총유라고요. 총유 그걸 쪼개서 가져가요? 그럴 수 없죠. 만들어 놓고 어떻게 쪼갤 수도 없다고요. 일이 복잡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건설 사업을 진행할 시공능력이 있는 등등등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를 선정해서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을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가 있고요. 다음에는 그러니까 뭐 이건 그냥 중개법에서 하시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흘려 넘기시고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 허가와 등록과 신고가 있죠. 허가는 금지되어 있는 걸 허가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등록 요건만 갖추면 등록하고 뭔가 행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고 요건만 갖추면 신고하고 정해진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중개업 등록 때 많이 보신 거죠. 근데 요건만 갖추고 한다. 그러면 신고와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 감독하겠다는 거죠.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 감독하겠다. 요식업 등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했으니까 언제라도 식품과 공무원 와서 냉장고 문 열어보고 뭐 석 달 지난 햄 있으면 갖다 버리고 문 닫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학원 등록했죠. 교육청 언제라도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공간, 그러니까 수강생들 건강을 해치지 않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오는 건 피하겠죠. 중개업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언제라도 사무실 들어와서 장부 다 뒤집어 볼 수가 있죠. 집장사 제대로 하는지 등록하라고 정해진 집장사 제대로 하는지 언제라도 와서 다 장부 뒤져보고 관리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큰 잘못이 있으면 등록을 작은 잘못은 영업정지, 큰 잘못은 등록을 취소 말소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바탕이고 다시 올라가서 5-9분요. 사업주체가 7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에 30만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당연히 국가 지방자치단체 30세 이상 지을 수 있고, 두 번째 국세가 들어간 토주택공사 30세 이상 지을 수 있고, 세 번째 지방세 들어간 지방공사 30세 이상 지을 수 있죠. 공적 주체이고, 세 번째 간 주택법은 애당초 사익사업이니까 수용이 안 되죠. 그런데 공적 주체가 국유주택 지을 때는 수용할 수 있다. 네 번째 사랑의 집 짓기 운동본부와 같은 겁니다. 공적 주체가 아니라 그냥 사회봉사단체 공익법원을 얘기하고, 5번 조합의 차이가 있죠. 조합에 지금 주택을 건설하는 조합이라고요. 주택을 건설하는 거니까 조합의 주택을 건설하는 조합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 있죠. 지직 건설하나요? 그런 거 됐죠. 지직 건설 그런 것까지 할 일은 아니고 지직만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건설을 하는데 이들이 아까 보셨더니 총유에 해당하는 그 조합이라고요. 총유에 해당하는 조합이니까 걱정되죠. 그런데요, 이쪽에서 단독 수행을 하겠다고요? 걱정됩니다. 걱정되니까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 조합은 뭐 해야 된다고요? 등록을 해야죠.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하겠다.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대부분 이 전문 업체, 주택건설 전문 업체와 공동시행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7번 건설업자와 공동시행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러면 이미 건설업자는 등록해 있으니까 아직은 안 썼습니다만 조합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때는 조합은 등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건설이었고, 건설하지 않는 게 2가지가 있죠. 직장조합 가운데, 신고 직장조합은, 국민주택을 받는 거니까, 쟤는 건설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 조합은, 증축, 대수선을 하는 거니까, 얘는 건설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하고 차이점이네요. 여기와 차이점이죠. 건설하지 않는다. 건설하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라고 하면 틀리고요. 공동시행이라고 하면 틀린 얘기가 되고, 건설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돈 줘서 일을 시킨다고요. 시공자 선정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은 건설이 아니라 시공자를 선정한다. 비슷한 얘기인데 계속 저렇게 반복을 하지? 그 기출문제집 이렇게 기출문제는 꼭 보시고요. 기출문제 보시면 최근 5년 동안 이 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제에서 건설 이거면 문제 지문 5개 중에 2개가 다 풀려요. 5개 지문 중에서 쓸데없는 거 2개, 3개 중에서 다 고르는데
2개가 풀리면 답은 다 거기죠. 그래서 한 뭐 5문제 중에 3문제, 4문제가 건설로 다 끝나는 거였어요. 조합에 4가지가 있다. 건설하는 2가지가 있고 건설하지 않는 2가지가 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하려면 OX, X 끝. 그렇게만 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엄청 많이 썼다고요. 건설을 구분하시면 되고 계속 가시죠. 그러니까 이 표에서요. 지금 몇 번이었죠? 5-9였죠. 5-9. 그가 있고 주택조합을 나눠서 쓴 거고 6번 고용자 사원 아파트 짓는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다음에요. 7번 1, 2, 3, 4, 5, 6 좋은 일 하자는 게 아니라 돈 좀 벌고 쓸 만큼 쓰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그때 좋은 일 할게. 우선 돈 좀 벌자 라고 하는 업자들 1, 2, 3, 4, 5, 6이 아닌 자가 집장사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등록해야 된다. 등록 사업자이죠. 등록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 등록 본격적인 집장사 아니면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 본격적인 집장사가 뭐고요? 연간 20만 이상을 하려면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 달리 얘기하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 여기까지를 배경으로 깔아야 그 다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됐고요. 다음 이제 책으로 가겠습니다. 책 가시면 책에 269쪽이죠. 269쪽에 제4절 주택조합 양과 1번 주택조합이란 마련소의 구성원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그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다음 3가지 조합을 말한다. 지역조합이란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 뭐 따로 외울 거 없고요. 그냥 뭐 옛날 영화 중에 팔도강산 거기에 제주도가 더 붙어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기역번 경기도와 주변, 니은번 충남과 주변, 디귿번 충북, 리을번 전남과 주변. 또 뭐 이번 지방선거 있었으니까 다 아시는 거죠. 미음번 전북과 전북, 비읍번 경북과 주변, 시온 경남과 주변, 이응 강원도 즉 제주도가 있습니다. 2번 직장조합이란 같은 직장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3번 리모델링 조합이란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공동주택 소유자가 참여하는 거죠. 양과로 2번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립인가 마련소의 구성원이 조합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특 시장구수구청장 또 괄호 넘어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뒤에 또 써져 있긴 한데요. 넘어가시죠. 그 다음 설립 인가를 받고 다음 쪽 와서요. 270조 동그라미 2번 설립 신고 구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 조합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군구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 첫째 줄에 설립 신고 땡땡 국민주택 위에다가 무주택 쓰시고요. 무주택인 사람만 국민주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국민주택은 무주택만 받는 겁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만 받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만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 설립하면 신고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뭐 쓰시고요. 국무직신 쓰시고 제일 윗줄 동그라미 2번 앞에요. 설립신고 제일 윗줄 동그라미 2번 국무직신. 국무주택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고 그 직장조합은 뭐 한다고요? 신고한다고요. 7번이요. 지역조합은 신고한다. X. 이 국민주택 받는 직장조합 인가받는다. X. 뭐 마르고 닳도록 나온 겁니다. 이것만 8번 나왔어요. 국물직신만 8번 나왔습니다. 국무직신. 튀김, 김말이는 어디다 찍어 먹어야 돼요?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야죠. 국물직신입니다. 국물직신이고. 그렇다면 동그라미 3번. 아까 그림에서 저걸 빠뜨렸군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직장 조합 설립인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땅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땅 100% 소유권, 아이고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80% 소유권, 아이고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80% 소유권만 갖고요. 사용권만 갖고 80%
사용권만 갖고 그러니까 설립인가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분수가 더 편하기도 합니다. 5분의 4 사용권만 갖고 있으면 설립인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택건설자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다음에요. 동그라미 4번.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부분에 따른 부분 소유자와 의결권 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수익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릴리리아, 릴리 3이 있었죠. 여기는 뭐고요?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거고, 나중에 뒤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 뽀개기 신청이 따로 있죠. 릴리 3이니까 얼마요? 3분의 2죠. 3분의 2입니다. 따라서 박스의 1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부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계류와 각 동 부분 소유자 의결권 각 과반수의 계리. 동을 리모델링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 부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는 중인데 다시 한 장, 두 장 앞으로 와서요. 두 장 앞으로 와서 267쪽 그 박스에 동그라미 4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다음 동의를 받은 후 시장구수 증정에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리모델링 허가 신청 요건은 뭐였고요? 릴리 3이어서 4분의 3이었죠. 267쪽에 동그라미 4번은 4분의 3이었고 267쪽이요. 예, 뭐 그렇고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시는 270쪽에 동그라미 4번 여기는 3분의 2죠. 그냥 릴리리아 3이라고요. 릴리 3이라고요. 릴리 3입니다. 릴리 3이고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지금 270쪽이죠. 270쪽에 동그라미 4번 박스 아래 화살표 매수 청구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 집합공원법 준용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돈 주고 뺏어야죠. 뺏어야 철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화살표 생략하고 동그라미 5번 지역 직장조합은 구성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7번 보시죠. 100채 짓겠다. 50명이 모였습니다. 100채를 지었어요. 그래서 50채 자기가 먼저 가져간다고요. 자기 돈 갖고 자기 지은 집 자기들이 먼저 빼갑니다. 그걸 뭐라고요? 우선 공급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두 채 줄 가운데 또한 구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 신고하고 설립한 직장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구주택을 직장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건 초점 아니고요. 자 보시죠. 이런 겁니다. 어느 곳에 A 사업주체가 집장사가 국민주택을 100채를 지었습니다. 1000채를 지었다고요. 그러면 국민주택은 누구에게만요? 무주택인 사람에게만 파는 거죠. 어느 사업주체 B가 다른 곳에 국민주택 1000채를 지었습니다. 1000채를 지었는데 국민주택은 누구에게만요? 그게 400채가 됐든 600채가 됐든 다 무주택에게만 파는 거죠. 무주택인 사람이 사가는 겁니다. 그냥 일반 무주택도 있지만 지금 여기 국물직신 여기는 어떤 무주택이에요? 대한민국 경제발전 공장 사무실 땀 흘려 일하는 무주택인 거죠. 일반 무주택도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한 무주택에게 1000채 중에 일정 물량 먼저 빼주라 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무주택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얘기였습니다. 동그라미 6번 탈퇴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 동그라미 7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규칙 사유로 사업주인이 지연됨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손해배상 책임도 있는 거죠. 7번요. 여기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으면 제가 시공을 하니까 시공자 책임 져야 되고 그다음에 피해를 끼쳤으면 피해를 메꿔줘야죠. 손해배상 책임도 같이 지는 겁니다. 동그라미 8번 조합원 수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괄호 한 줄 두 줄 내려가세요. 이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7번 보시죠. 100채 짓겠다. 그러면은 50명 이상. 200채 짓겠다. 100명 이상은 돼야 된다. 그리고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몇 명 이상이라고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동그라미 올라가세요. 동그라미 5번에도 지역 직장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함은 구성을 해서 건설이니까요. 리모델링은 건설이 아니라고요. 그런 거고, 또 역시 동그라미 8번도 조합은 수땡땡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함은 주택 건설, 리모델링은 건설이 아니라고요. 건설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리모델링은 제외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다음 동그라미 9번 셋째 줄 끝에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공법에서 마르고 닳도록 많이 있는 거죠. 그건 먹거리도 아닙니다. 취소해야 된다. 딱 2번 따로 정해져 있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11번 주택조합 업무의 대행이 있습니다. 이런저런에게 대리운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2번 지역조합, 직장조합, 설립인가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은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구수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된다. 단 조합원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입니다. 100채 짓겠다 해서 그러면 시군구에게 이제 조합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모집 신고를 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2분의 1 이상 50명 모아서 이때는 뭘 받고요? 토지사용권 5분의 4 이상을 확보해서 설립 인가를 받는 거죠. 조합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모집 신고를 한다고요. 동그라미 12번이었죠. 동그라미 12번 둘째 줄. 조합 합원을 모집하려면 시군구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모집해야 된다. 단 어찌고 저찌고 하면 선착순으로 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13번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바로 넘어서 신청해야 된다. 설립인가 받았으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정식 절차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2년 내 착수는 공사를 착수하는 거고, 이런 얘기들은 이제 아시겠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법이 지금 이때 하고 좀 지나면서 법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10년 묵은 인가증 안 되죠. 또 인가를 받았으면 땅 확보하고 도면 떠서 정식 절차 들어오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하죠. 법이 바뀌니까 2년, 또 준비기간 줘야 되니까 2년, 그래서 착수 2년, 그거가 비슷한 그 2년입니다. 그렇다면 동그라미 14번 그냥 거의 내용도 없고 시험 나온 적도 없고 제일 아래 화살표요. 지역 직장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 시장구수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7번 보시죠. 무주택 85 이하이고 얼마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요? 6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되는데 회사가 옮겨가는 바람에 아니면 외국 출장으로 2달 동안 외국에 출장 근무 갔다 왔다고요. 그런다고 해서 또 이제 거기 지사를 만들어야 돼서 그쪽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돌아왔다고요. 근데 너 이거 6개월 동안 너 이제 새로 시작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몇 가지들은 계속 살고 있는 것으로 봐준다.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있는 것으로 봐준다라고 하는 거죠.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으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 시군구가 인정하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일시적 상실이니까 저 6개월에 대한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권 3번이요. 다음 쪽이요. 272조.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요건. 말은 많지만 7번이요. 요걸 먼저 짚고 하시자고요. 원래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건설하는 걸 도와주겠다. 근데 나도 끼워줘. 85 이하인 사람도 끼워주게 한 거고, 지역조합이니까 해당 지역에 6월 이상 거주, 직장조합이니까 해당 직장의 근무. 국물 찍신은 당연히 무주택이고 직장 찍신이니까 직장조합의 근무.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이죠. 30세 이상 사업계획 승인받은 곳도 30세 미만 건축 허가받은 것도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장이요. 그 표의 첫째 줄 지역조합 기업권 조합 설립인가 시행일부터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면적 85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이고 니은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지역조합 설립 가능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둘째 줄여 직장조합 뭐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합 설립인가 시행일부터 입주 가능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이고 단 국물직신의 경우는 무주택자죠. 국물직신 국무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설립신고 그 조합의 경우는 무주택자에 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음 동그라미 니은번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되죠. 조합 설립인가 시행일 현재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특 시군 안에 소재하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된다. 리모델링 조합 공동주택 소유자 30세 이상도 30세 미만도 사업계획 승인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이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니은번 복리시설 함께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복리시설 소유자 복리시설에 아까 아파트 단지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고 위 기억리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건 당연하죠. 뭐 땅 하나, 아파트 한 개를 480명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몇 표요? 한 표, 한 채인 거죠. 별표, 조합원 사망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뭐 당연하죠. 애고 슬픈 일인데 그건 투기꾼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별표,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는 해당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뭐 복잡하지만 책 잠깐 뒤로 가시죠. 뒤에 보시면 책 296쪽입니다. 296쪽 아래 5-13이 있습니다. 7번 보시죠. 원래는 총유 그 덩어리 그대로 가라. 들락날락 안 되고 교체 금지가 원칙. 붙이고 안 된다. 신규 가입 금지가 원칙. 근데 그것에 대한 예외가 있다고요. 예외가 있는데 그러면 예외에 해당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그런데 거기 그림에서 보시자고요. 5-13에 아래 A, B, C가 있습니다. 이 설립인가 신청 이때 A, B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B는 머뭇거리다가 참석하지 않은 거고요. C는 아예 대상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A는 바로 참여를 했습니다. B는 머뭇거리다가 이제 기회가 생겼네요. 교체가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신규가 문이 열려서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요 안에 들어가서 이제 B가 조합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그냥 A는 요때 됐으니까 요거는 안 쓰겠습니다. B는 이때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저때 애당초 되지도 않는 C가 어떻게 조합 간부들한테 어떻게 나도 좀 해봐봐. 아무튼 잘 생각해 줄게. 그래서 알았어 네가 잘 생각해 주다고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 볼게. 그래서 나중에 C가 들어가면 돼요? 안 되죠.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만 들어가는 거지 안 되는 사람을 들어가게 이것저것 장난치면 안 된다고요. 겁니다. 그래서 그냥 A, B 그 날짜에 자격이 있었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A, B, C는 자격이 안 된다. 그 날짜가 언제예요? 조합 설립인가가 있은 날이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고 안 되는 사람은 뭐 안 되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다시 문장 와서요. 앞쪽으로 와서 272에 양괄 3번 두 번째 화살표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는 해당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괄 4번 조합원의 교체와 신규 가입 시기 제한이 있는데 뭐 나온 적 많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고요. 말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됐고요. 그건 뭐 생략하고, 그 다음에 저 아래 뭐 첨부 서류는 전혀 뭐 관계 없습니다. 앞에서 이미 다 짚었던 것들이었죠.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말이 복잡한데요. 출판요. 우선
그러니까 조합의 4가지, 건설하는 거 2가지, 건설하지 않는 2가지, 이름으로는 직장 2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조합이 또, 그러니까 그 건설 여부, 2번째 인가냐 신고냐 하는 건 취지 아시죠? 국물직신 그냥 도와주자고요. 국물직신 도와주는 게 국물직신입니다. 인가를 받는다. 요 세부적인 차이점까지 알고 계셔야 되고, 건설 때 이런 절차를 거친다. 근데 건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격도 없는 지가 직접 단독 시행하겠다고요? 걱정되니까 등록하라고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랑 같이 하면 문제가 덜하죠. 그때는 등록하지 않는다고요. 국물직신은 아예 건설도 아니고 인격도 아닌 거고, 그러면 리모델링은 건설이 아니고 공동시행이 아닌 거죠. 돈 줘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아무튼 조합 차이점들이 계속 구분되고, 그 다음에 집장사 전부 7가지가 있죠. 공적 주체 3가지, 공익법인, 조합 고용자, 연간 20만, 본격적인 집장사 하려면 국가에 등록을 해야 된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하는 걸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